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연습 이틀째인 19일 을지 국무회의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은 연습은 곧 실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을지연습 이틀째인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와 서해 NLL 포격 도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을지연습은 북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훈련뿐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나 화재 등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커다란 안전재난사고가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제는 국가위기관리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도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와 국가 주요 시설의 기관장들은 연습이 곧 실전이고 실전이 곧 연습이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하고 전쟁과 재난 등 위험 대비가 충분한지 잘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훈련을 통해 전시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해서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와 전시 임무 이행 체계 정리, 전시 적용 계획, 피난시설 등을 종합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병역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병역문화 혁신을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결과 군 내외의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 개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관련 문서, 출입 현황과 게시글,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 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작전 요원들은 그 행위가 법을 어기는 것인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군형법 94조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피격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방 안보 관련 사안을 언급한 정치인에 대해 대응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고 이를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작전 지시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고 작전을 주도한 담당관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이모 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또 예규를 보완하고 시행일자를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모두 32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120여 명의 혐의자 조사, 국내외 200여 개 사이트에 대한 정밀 분석, 컴퓨터 490여 대와 서버, 웹하드 등 모든 장비에 대한 포렌식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인터넷상의 글은 모두 78만 7,200여 건으로 확인했고 이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고 지지한 글은 7,100여 건으로 전체의 0.9%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앞서 언급한 21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앞으로 군복무 중 자살한 장병이 공무상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순직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개정 시행할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대해 송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방부가 순직 심사 등을 위한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고 자해 사망자에 대한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달 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각 군에서 운영하던 재심사 기구를 국방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심의기구의 인적 구성은 민간 전문가, 변호사, 법의학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꾸미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각군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1심과 재심을 모두 실시해 재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재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자해 사망자의 공무 연관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자해 사망자에 대한 순직 요건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자해 사망자는 순직 요건을 한정적으로 적용해왔지만 앞으로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유가족과 민원인이 직접 전공사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유가족이 인권위와 같은 타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각 군에서 재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훈령에 정하고 유가족이 직접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질병에 관한 공무 연관성 역시 의학적 판단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은 공무 연관성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이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무 연관성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공사상처리 기준은 훈령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국방부 재심사도 시행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5년 발생한 육군훈련소 가혹행위와 GOP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고충 상담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조치 가운데 하나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윤일병 사망 사건과 동부전선 GOP 총기 사건 등으로 또다시 불거진 병영 내 각종 악성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병영혁신 방안을 재차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 인력 확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와 발전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양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34단에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있는 김재은 씨. 일반 사회에서 풍부한 상담 경력을 바탕으로 군문을 두드린 지 어느새 4년이 흘렀습니다. 장병들의 올바르고 긍정적인 군 생활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상담을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지난 2005년 처음 군에 도입돼 장병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와 군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무 부적응 장병 식별에서부터 관리와 상담, 교육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선 부대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장병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지휘관들의 지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 부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피상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있습니다. 간부들은 물론 지휘 조언을 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을 즉각적으로 해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해결 방안을 즉각적으로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안에서 도움을 받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지난 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 상담관과의 상담 경험자 50% 이상이 재상담 의사가 있었고 상담 경험이 없는 병사들도 80% 이상이 전문 상담관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기자가 만난 김모 일병도 상담을 통해 부대 적응에 큰 효과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약간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때 쓰러지게 돼서 병원에 입시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입시를 하고 나왔는데 그 상담관님께서 찾아오셔서
약간 너의 마음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의 그 병영 생활은 좀 더 이렇게 밝아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도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그 웃음을 잃지 않고 밝게 말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우선은 상담을 받는 이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상담을 받으면 일단은 간신병사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다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런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인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현재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전군을 통틀어 모두 250여 명. 이는 1인당 평균 2천여 명을 상대해야 할 만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문 상담관과 떨어져 있는 부대의 경우는 접근성의 한계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긴급 소집된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병영문화 혁신 방안으로 전문 상담관 확충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윤일병 사망 사건과 GOP 총기 사건 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공군 전투비행단 대원들은 폭염 속에서도 영공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심혜사라사의 보도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철.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의 온도는 60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KF-16 전투기가 뜨거운 엔진열을 내뿜으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비요원들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개통상에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한쪽에서는 무장장착 작업이 한창입니다. KF-16에 장착하는 제2담 합동 정밀 직격탄 한 발의 무게는 약 1톤. 육중한 무장을 옮기는 것부터 장착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은 강한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임무를 마친 항공기를 향해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나와 열을 식힙니다. 이는 바로 해수로 인해 생긴 오염물을 제거하는 린스 작업. 린스 작업은 항공기마다 2주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매우 덥죠. 일단은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더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캐노피 안은 매우 덥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도 어떤 극도의 긴장감과 그리고 캐노피 속으로 들어오는 강렬한 햇빛 그리고 온몸으로 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기동을 할 때 땀을 무척 많이 흘리는 편입니다. 전투기가 착륙한 후 마지막 점검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정비사는 항공기 엔진 배출구에 손상되거나 탈락된 부품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상당히 더운데 그래도 주어진 임무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활주로에서 일하는 장병들에게 아이스 조끼와 머플러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휴게실에서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전투비행단 전 장병은 오늘도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비행기 오늘 최선을 다하고 모두 안전을 위하여! 국방뉴스 심혜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보람의 꿈. 군인에게 소총은 적을 공격하는 도구이자 나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소총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총의 구조와 사격 자세도 꼼꼼히 배워야겠죠. 훈련병들을 진땀나게 했던 소총과의 하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입단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사격을 통해 진짜 군인이 될 일만 남았습니다. 훈련병들이 강당에 모여 사격에 앞서 이론 교육을 받습니다. 소총은 제2의 생명이다. 자, 여러분들이 사격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한 자루에 M16A1 소총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알겠지? 자신의 총기를 이리저리 만져보며 소총과 하나 될 준비를 합니다. 알겠지? 자,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군에서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 지나가다가 마주칠 수 소총의 특성을 하나하나 받아 적는 훈련병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자, 여기 처음에 있는 K1 기관단총. 여러분들 총기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쏠 수 있다. 다 제각각이야. 그래 훈련에서 있어. 훈련병들이 소총 사격 이론을 모두 숙지했겠죠. 이론으로 배운 소총을 직접 분해 결합해봅니다. 준비 시작! 처음 해보는 M16A1 소총 분해 결합이 쉽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끼워보고 넣어보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잘 안 들어가는 훈련병은 억지로 넣으면 안 돼. 왜? 본인이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라. 결국 옆 전우의 도움을 받아 결합을 완료합니다. 제가 좀 기계치라서 분해 조립 같은 걸 아주 못합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기계치를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연습에서 목표는 몇 초? 결합 한 45초? 45초? 분해는? 분해는 한 3, 40초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분해만 준비 시작! 반복 숙달로 능숙해진 훈련병들이 시간 제한을 두고 총기 분해를 합니다. 모든 훈련병이 1분 안에 3단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2, 1, 전체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자꾸 해보니까 쉬운 것 같고요. 그래도 총기라는 게 나중에 한번 군인 가서 꼭 만져보고 싶었던 거라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이 사격 이론과 총기 분해까지 숙달했으니 이제 남은 건 사격 자세입니다. 아무리 이론에 뛰어나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사격은 작은 움직임에도 명중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땡글책은 한 번 했으면 무용도의 사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알겠어요? 정확한 사격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연습만이 해결책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동작인지 옆 동기들을 보게 됩니다. 4,420번 일어서 총기 똑바로 들어! 총기 내려놓고 엎드려. 푸시업 20회 훈련병은 두번이 소형기 바닥에 박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대답 안 해? 몇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안 지켜? 야! 소형기 땅에 절대 붙지 말아라. 알겠냐? 사격 자세 훈련도 총기를 휴대하므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훈련으로 총구를 바라보는 훈련병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어느새 얼룩진 전투복은 훈련병의 자랑입니다. 처음 배우는 거라 어렵고 그랬는데 계속 해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군인으로서 사격을 배우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드디어 공군 742기 훈련병들에게 두렵고 설레는 첫 실탄 사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위기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은 오직 연습과 반복된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내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오늘 훈련한다는 필사의 각오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과 같은 연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군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